자, 이 얘기를 놓고 보면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 쪽에서의 추가적인 확산 분위기가 없다 보니까 시세의 반영을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허생환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4월 15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정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해당 내용을 좀 빠르게 전달해 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시장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촬영을 조금 일찍 해 드립니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주말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금요일날 저녁 때 미국 시장에 개장하기 전에 갑자기 좀 썰이 있었고, 본토 장세가 좀 오픈이 되면서 굉장히 좀 내용이 심화되어지면서 발언들이 나왔고, 또 그게 시장 영향을 주고 있던 상태에서 토요일날 새벽에 증시가 마감이 됐고요. 토요일날은 차분히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일요일날 바로 미사일이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로 날라오면서 사건이 다시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방어만 있었고 보복 공격이라든지 전쟁 확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 내용에 일단락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기독교이기 때문에 아마 일요일날 공격을 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봤었는데요. 뭐 예상대로 일요일날 발생이 됐고, 하지만 이제 방어 미사일들이 잘 작동하면서 큰 피해까지는 발생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갈 것인지를 저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1.24%, 475포인트가 하락한 37,983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안 그래도 추세가 좀 뭉개져 있던 상태, 추세가 좀 붕괴가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좀 버거웠던 상태였는데, 저점을 다시 한번 확산하면서 지지라인 선들이 지금 붕괴되기 시작했고요. 고가에서 눈에 띄는 명확한 조정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의 조정은 지금 뭐 갑자기 전쟁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조금 확대된 경향은 있습니다만, 이미 앞선 기간부터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다만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 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이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 듭니다. 기술주들 또한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긴 했는데 일봉상 위치를 보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나스닥은 아직까지 박스 고가 구간대에서 행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우지수는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고, S&P 500이 조금 꺾여서 따라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자면 다우지수가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S&P가 따라가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나스닥이 따라가고 있는 상태를 보이면서 그간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이 주가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이라는 부분 때문에 상황이 조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있으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속보만 바라보고 있으면 해답이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해당 뉴스의 속보를 받는다고 해도 이미 시장에는 시세를 영향을 받은 직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차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새벽에 출근을 하면서 뉴스를 봤거든요. 뉴스를 들었는데 전쟁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전쟁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마 지금도 뭐 일반 공중파 뉴스를 보시면 같은 얘기를 하는데, 국제유가가 주말간 급등을 했다. 그래서 급등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중동 불안감을 반영받고 있다. 이게 뭐 대다수가 무슨 앵무새 마냥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는 급등했던 부분들이 사실 토요일 날 새벽에 다 사라졌어요. 급등 부분들이 전부 다 시세가 반납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봉상으로도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면 분명히 영향을 받긴 받았죠. 영향을 안 받았다가 아니에요. 영향을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을 모두 시세가 반납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반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일봉상 위치를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가는 조정을 받은 박스권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지수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말했던 골드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긴 했었죠. 하지만 결국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의 판단을 했는데 시장 상황이 발생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부분을 판단할 때 어떻게 바라봤느냐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전쟁하면 중동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하면 기름이잖아요. 중동하면 기름인데 전쟁 발발 가능성 때문에 중동의 불안감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유가가 급등을 했지만 그 유가의 시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착화가 돼버렸죠. 다시 재조정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만큼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이 깊게 보지 않았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금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조정을 받아서 내려와 있는 단계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이 정도의 흐름을 하나를 가지고 이게 뭐 종결됐다. 더 이상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끝났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이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부담감들이 다소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모두가 쉬고 있던 시간에 유일하게 거래가 좀 전개되었던 것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었죠. 가상화폐 시장은 현재 2.9% 급등 중이고 역시나 일요일 날 해당 사건이 발생됐을 때 하락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빠르게 극복을 하고 모든 시세들을 전부 회복한 상태에서 재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얘기를 놓고 보면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 쪽에서의 추가적인 확산 분위기가 없다 보니까 시세의 반영을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내용을 보고 어설프게 야 전쟁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무조건 매도다라고 보는 것도 역시 부담이고 안전자산 무조건 폭등하겠다, 유가 무조건 급등하겠다, 매수하는 것도 역시 부담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전쟁 구간 때 이런 부분들 아주 단적으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쪽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까? 급등을 했습니까? 급등을 했죠. 물론 단발적으로 뉴스가 있었을 때, 상황이 발생됐을 때 분명히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에는 시장이 온전하게 회복했던 과정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만 따라가는 전략을 쓰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고 대신 지표를 보시는 것이 너무 간단 명료하죠. 지표를 보시는 게 간단 명료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리에서 연관성이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안전자산, 그 다음에 에너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면 각 기업, 각 국가의 전쟁 관련주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를 보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아침에 개장을 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국내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건의 발생이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새벽에 좀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까지 이어졌고요. 근데 그 시간에는 국내 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간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처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흥구석유라든지 뭐 한국석유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역시
약간 후발적인 대응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해당 종목군들 따라가면 베스트하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추격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상황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고, 그냥 뉴스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은 좀 무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가장 쉽게 당하는 것이 뉴스에 따라가는 매매예요. 여기서 아차 싶었다, 생겼다, 5차 중동전쟁 확산 우려가 있네.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시장 무조건 빠지겠네. 무조건 숏 포지션을 잡아야겠네. 에너지 관련된 거 무조건 바이를 해야겠네. 이런 롱 포지션을 잡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위험하고 거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좀 봐야 되고, 글쎄요, 오늘 새벽에 안보리도 지금 소집됐고, 뭐 추가적으로 전쟁 발발에 대해서 좀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모르죠. 뭐 보복을 어떻게 할지는, 뭐 전쟁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갑작스럽게 발생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1달락을 시키고 있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눈에 쌍심지를 키고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이벤트는 뭡니까?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에너지, 유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에너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 미국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워지겠죠? 왜?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럼 그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전쟁을 막으려고 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도 지금 이란이 쐈던 미사일을 방어 미사일로 막았을 때 쓴 비용이 조단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을 계속적으로 막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런 우려감들이 지금 시장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비상사태 났으니까 비상사태 난 대로 따라가셔라. 빨리 따라가서 수익을 빨리빨리 내라. 이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내용 그대로 따라가지 마셔라. 따라가는 부분들이 지난 역사상 결과로 놓고 봤을 때 좋았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많지 않더라. 오히려 방어적인 전략이 더 낫거나 아니면 간망하는 전략이 더 나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주 초반은 좀 까다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주 초반 이후가 되면 오히려 안도감이라는 단어가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또 시장이 급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실시간적으로 추정하는 분석보다는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에서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긴급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발빠르게 데일리 브리핑을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확인하고 싶고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면 제가 업로드 동시에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시장 참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 대표였습니다.